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에서 9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7명은 구속 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HR-ENI와 두산을 첨단 투자직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철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최근 타지에서 장기간 여행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한 달살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이번 달부터 한 달살이 지원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성공 여부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에선 9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7명은 구속 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 중에선 8명이 송치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 입건 인원은 지난 선거보다 38%가량 늘었습니다. 순창군이 답보 상태인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최영일 군수는 11일 순창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년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순창 지역에 화장장이나 공설추모공원이 없어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화장장은 남원 승하원을 공동 사용하면서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갖춘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잔디장과 수목장 등을 갖춘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타지에서 장기간 여행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한 달살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선 한 달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홍보를 조건으로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창군도 이번 달부터 한 달살이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온 유수연 씨는 고창 한 달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한 달 동안 고창 곳곳을 자전거로 다니며 여행 경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고창의 아름다운 풍경도 영상으로 담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 분들이 고창의 갯벌이나 유네스코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울산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 창작자 24명을 선발해 한 달살이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2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매주 한 달살이 후기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고 콘텐츠 조회수가 높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이런 사업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는 1기 모집 때 1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외도 많이 가지만 이제 해외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제 내륙으로 더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관계 인구를 모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적합한 체류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래 머물면서 그분들이 또 지역과 교감하고 교류하면서 다음에 또 이후에라도 누구를 소개한다든지 또는 그분들이 나중에 또 귀촌을 한다든지 그런 모먼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한 달 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홍보와 인구 유입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한 달살이 지원 사업.
고창군이 타 지역과 차별화를 두고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제시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각 부처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새만금 핵심 SOC 사업을 77.7% 삭감한 것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예산 보복이자 학살, 폭력,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지역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투자 계획도 축소가 우려된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누구보다 새만금 개발을 염원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온 김제 시민들은 대한민국 미래가 담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예산 독재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결의문 채택을 두고 다른 시군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HRENI와 두산을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친환경 전기 굴착기 개발에 성공한 HRENI는 2026년까지 315억 원을 들여 연간 10,000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추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두산은 지평선 산단 82,000여 제곱미터에 693억 원을 들여 반도체 등에 사용하는 동박 적층판 생산 공장을 짓고 1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김제시는 이번 첨단 투자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첨단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제의 발전을 이끌어갈 투자 유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첨단 투자지구 지정에 따라 보조금 추가 지원과 부담금,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 중에 인건비 손실을 보는 곳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농촌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해 일거리가 적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는 대규모 농장도 일거리가 몰리는 시기에 추가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만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인건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번기에 급등하던 사설 인력중개소 이용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지역 농협이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한 달에 21일치의 월급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តាំងពីខ្ញុំមកស្នាក់នៅ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សម្រាប់ធ្វើការក្នុងប្រទេសកូរ៉េនេះរយៈពេល1ខែហើយការស្នាក់នៅនិងការហូបចុកគឺមានការល្អប្រសើរហើយនឹងមានការទិញរបស់របរសម្រាប់ខ្ញុំជាពលករផងដែរសូមអរគុណ 정부는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70곳으로 늘리고 사업비도 현재 6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운영을 합격점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이 비거나 날씨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날의 손해는 오롯이 이들을 고용한 지역 농협이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 생활이나 우리 현지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농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거리에 색을 입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숲길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골목길 안쪽으로 유난히 붉은색 벽돌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갤러리와 카페, 일반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골목길 곳곳이 붉은 벽돌 건물로 채워진 겁니다. 벽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딱 비슷한 규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일관성에서 오는 편안함과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벽돌 건물을 군집시켜 동네를 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에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지역을 지정했고 붉은 벽돌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도 지원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하여금 성수동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자는 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주민 호응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길이 점차 이제 붉은 벽돌이 조성이 돼가면서 지역 특색이 된 겁니다. 뉴트로나 또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붉은 벽돌이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오게 되면 아마 저희 성수동을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마포구 홍대 일대에도 붉은색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레드로드, 기다랗게 있던 공용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붉은색 길을 만든 겁니다. 홍대 거리를 관통하는 1.3km의 길을 붉은색으로 칠해 특화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킹과 전시, 각종 공연 등을 열면서 문화 공간화한 겁니다. 좀 더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만든 붉은색 길 레드로드는 인근 상인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침한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이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좀 거닐 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로드 사업을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 않던 길을 소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웨이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들이 이제는 웨이팅이 형성이 되고. 평범한 동네를 특화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빛깔을 심고 있는 서울의 자치구들. 거리에 색을 입히며 관광객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의 전북 책임론. 정부의 새만금 예산 78% 삭감으로 불붙기 시작한 새만금 투쟁 정국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존재감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정국에서 전북 정치권 내 종속 변수에 머물렀던 전북도의회가 중앙 정치권을 이끄는 정치 역전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데요.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중앙 정치권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정부 투쟁을 미적거리는 사이에 전북도의회가 한 발 앞서 선명성 있는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새만금 정국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실제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삭발, 단식 등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서 새로운 고인돌이 발견됐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시굴 조사에서 기존 고인돌과 별개로 신규 고인돌 5기와 석과가 같은 유구 수십 개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고인돌 3기는 같은 선상에 있어 새로운 고인돌열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석곽의 경우 기존 고인돌과 분포가 이어져 있어 일정한 배치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